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제 6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2020년 3월 2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지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공지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0년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서 안내한 2차 시험 수험 참고서와 보험약관을 등재한다 그랬어요. 동수험 참고서 및 보험약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제도 및 상품 개선 내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즉 제7회 손해평가사 수험 참고서인 업무방법사고 약관은 시험 보는 해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정하게 됩니다. 즉 제7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로 고정하고 2021년 이후 제도 및 상품 개선 내용은 우리 시험 보는 내용이 반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요. 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교재는 지난 그러니까 2020년 약관 내용을 종합했어요. 2020년 11월 현재 약관 내용을 종합해서 편집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지한 농구본 업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하신 분도 있어서 노업하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부를 시작합시다. 자, 제2장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제1절 적과전 종합연방식 2 과수 품목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제1조 적용 품목과 제2조 사고조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적과전 종합연방식 2 과수 품목의 시기별 생육 시기별 현지 조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그때 보았던 것을 상기 한번 시켜보시죠. 지난 시간 말미에 보았던 것을요. 그걸 좀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적과전 종합연방식 2 과수 품목은 적과전의 종합연방식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일 24시부터서 적과전에는 말하자면 이게 종합연방식이다 그랬습니다. 적과전 종합연방식. 그리고 적과가 끝남과 동시에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적과 후부터서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있습니다. 적과 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특정 연방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적과전에 순수하게 종합연방식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보장인 가입 유형이 있어요. 화재 보장 유형. 그렇게 설명드렸죠. 앞 시간에. 자, 두 번째로 적과전에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 한정보장. 이 특약을 가입한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과전에도 종합연방식이 있고 특정연방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과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즉 종합연방식이든 적과전 특정연방식이든 적과 후에는 모두 다 특정위험방식이다 그랬어요. 특정위험. 그런데 그 특정위험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우박, 집중호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소 피해하고 가을동상에 피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을동상에. 그런데 일소하고 가을동상에는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부보장. 아니불자입니다. 이건 부보장. 부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조 시기별 현지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제3조 시기별 현지조사입니다. 자, 이 시기별 현지조사를 보시면은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20년도 약관을 종합을 해서 나열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지조사 방법, 그리고 보험금 산정 방법 설명할 때 본 시기별 현지조사를 끌어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나열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육 시기별 현지조사죠. 이 시기별 현지조사라는 것은 이 생육시기다 말입니다. 이 제3조 관련해서 약관 내용, 2020년 약관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현지조사는 과실손해, 나무손해 둘로 크게 나누어져요. 과실손해하고 나무손해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나무손해보장은 종합이용 방식이에요. 나무손해보장은 보험 시기가 그리고 보험 종기가 이 과실하고 좀 달라요. 이 나무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30일까지가 종기일 거예요.
그래서 나무손해는 보험 시기 종기까지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종합위험 방식. 그리고 이 나무의 경우에, 나무손해의 경우에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주수가 있거나 미보상주수가 있는 경우에 그 피해 사실만 확인하고요. 수학기 종료 이후에 고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자, 과실손해 조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은 이 적과전에 종합위험 방식이 있고 적과전에 특정위험 방식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과전에 종합위험 방식 1형, 1유형이 있어요. 1유형. 적과전의 종합위험 방식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보장인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화재 보장 유형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적과전에 특정위험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유형이죠. 특약. 특정 5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손해보장도 적과전의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의 특정위험 방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어떤 현지조사가 있는가, 적과전 특정위험 방식은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어떤 현지조사가 있는가를 봅시다.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요.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요.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를 합니다. 나무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보상 사유가 있을 때는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미보상 비율.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적과전의 특정위험 방식은요. 적과전의 특정위험 방식은 적과전에 특정 위험 피해가 발생됐을 때, 즉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그리고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어떤 피해 조사를 하는가? 우선 피해 사실 확인 결과 우박 피해가 발생됐다. 먼저 그러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요. 이제 추가 조사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우박 피해가 발생되었다 할 때 추가 조사로, 자, 우박 피해 때 어떤 조사일까요? 우박 피해 추가 조사로 유가 타방률 조사입니다. 유가 타방률. 추가 조사로 유가 타방률 조사예요. 자, 그러면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조사를 하는가? 이것은 이제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낙엽률요. 낙엽률은 단감, 떫은감 품목의 하나입니다.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요. 낙엽률요. 그리고 이제 이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나무 피해가 발생됐다 할 때는 나무 피해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상 사유가 있을 때는 미보상 비율도 조사합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전, 그러니까 계약일 24시부터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가 발생됐는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나무 피해가 발생됐다. 그랬을 때는 나무 피해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런 동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다면 동상의 피해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보상 사유가 있다면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적과전의 특정위험 방식은 그러니까 특정 위험 피해가 발생됐을 때,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각 특정 위험에 따른 피해 조사를 하면 됩니다.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 우박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추가 조사로 유가 타방률 조사를 하고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됐을 때 낙엽률 조사, 이것도 이제 추가 조사죠. 단감, 떫은감 품목이 아니죠. 낙엽률 조사는요. 6월 1일부터 보험 시기입니다. 낙엽 피해는요.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를 하고 미보상 사유가 있을 때는 미보상 비율도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적과전 특정위험 방식이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건 적과 후에는 다 특정위험 방식이라고 했어요.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적과 후에 특정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현지 조사를 시기별로 어떤 현지 조사를 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같은 이런 특정 위험이 발생됐을 때 우선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낙과 피해. 그런데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는 착과 피해 조사는 없어요. 착과 피해 조사는요.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는 낙과 피해 조사가 있지 착과 피해 조사는 없다.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가 있어요. 낙엽률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엽률 조사할 때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업무방법서에 명시가 되고 있는 특이한 것. 낙엽률 조사할 때는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업무방법서에 명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피해 조사하죠. 나무 피해도 조사합니다. 이것은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이런 조사를 해요. 즉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는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조사 방법이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박의 경우에는 적과 후부터 수확 전, 그리고 수확 직전, 수확 개시 후부터 수확 종료가 우박의 경우에는 현지 조사 방법이 달라요. 자, 우박을 보겠습니다. 자, 우박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좀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우박의 경우에는 현지 조사 방법이 변경이 되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자, 낙과 피해 조사는 종전과 같이 해요. 적과 후부터 수확 전입니다. 지금 적과 후부터 수확 전에 우박의 경우에 낙과 피해 조사는 합니다.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착과 피해 조사는 적과 후부터 수확 전까지는 하지 않고요.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수확 직전에. 그런데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되었 거야. 이거는 이제 적과 전에 종합위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적과 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적과 전에 우박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하고 특정 위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전 특정 위험 방식도 적과 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수확 직전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자, 우박 피해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지 조사 방법 보면서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도요. 이것도 변경이 됐어요. 가을 동상에도 어떻게 변경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6회 손해평가사 수검 참고서인 업방에는 가을 동상에는 피해가 발생되면 가을 동상해가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7회 손해평가사 수검 참고서에는 적과 후부터 수확 전까지, 그러니까 약관 내용을 제가 지금 종합해서 쓴 거예요. 적과 후부터 수확 전에는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만 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 확인만 해요. 그리고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박과 가을 동상에는 수확 개시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이렇게 또 조사를 해요. 우박의 경우에 이제 수확 개시 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되면 우박의 경우에 낙과 피해하고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시 실시합니다. 즉 우박이 수확 개시 후에 우박 피해가 발생되면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요. 또 필요하면은 이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즉 착과수 조사도 하는데 이건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이 사고 당시 착과수 조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착과수 조사도 한다. 착과수 조사, 사고 당시의 착과수.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있죠. 자, 가을 동상에는 수확 개시 후에 가을 동상에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 그때마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하고요. 필요할 때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당시 착과수를 조사해요. 필요 없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의 현지 조사 방법 그리고 가을 동상의 현지 조사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현지 조사하는 방법을 그때 배울 때 이 표를 끌어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일소 피해. 자, 일소 피해는 이것은 이제 적과 후부터서요. 적과 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아니라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는 일소 피해는요. 일소 피해는 일소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이것도 인재본이 변경됐어요. 이것도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됐느냐. 일소 피해가 발생될 때마다 낙과 피해 조사하고요. 낙과 피해 조사.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 동시에 실시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동시에 실시합니다.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건 이제 수확 전 착과 피해 조사 없어요. 일소 피해는요. 수확 전 착과 피해 조사 없다. 일소 피해는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고 당시 착과수도 조사합니다. 사고 당시 착과수는. 자, 그 다음에 이 음영철된 부분, 진녹색으로 음영처리가 되어서 잘 안 보이지 모르겠네요. 음영철된 부분. 이 파일은 첨부를 해놨습니다.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여러분께서 보세요. 모든 조사 시 사고 접수와 관련된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벼운 강풍에도 불구하고 낙과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를 가보니 이웃 과수원은 낙과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과수원 보면 낙과 피해가 전혀 없는데 피해 신고를 한 과수원만 낙과 피해가 많다고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 낙과 피해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피해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재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죠. 보험에 가입한 전건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전 특종호종 함정보장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적과 종료 이전 사고가 5종, 그러니까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시에만 해당 조사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이후 우박 및 가을 동상의 사고 시 착과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실시하며 필요 여부 확인을 해야죠. 이걸 실시하면 착과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수학기에요. 이제 수학 개시 후에는 우박의 경우에 낙과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 실시하고요. 가을 동상의 경우에 수학 개시 후에는 착과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시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사고 당시 착과 수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일소 피해는 사고 시마다 낙과 및 착과 피해 조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낙엽물 조사의 경우에 6월 1일부터서 낙엽 피해가 발생됐을 때 6월 1일부터 낙엽물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4조 현지조사 방법에 들어왔습니다. 제4조 현지조사. 먼저 1항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있습니다.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이 조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제에 해당하고 조사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이다. 자, 조사 시기를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이 조사 시기입니다. 넓은강 경우에 1차 생적 낙과 종료 시점이고요. 여기서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라 함은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등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조사 시 사고 발생을 확인한 경우에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계약자에게 알린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적과가 완료된 후부터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전 사이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강풍이나 이런 큰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가 발생됐다. 그리고 그게 보상하는 재해에 의한 낙과로 확인됐다 할 때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시 낙과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낙과 피해 조사 그리고 착과수 조사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과수 조사라는 것은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농협이라든지 손사 같은 데를 확인을 해서 그때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보겠습니다. 과수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과수원별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조사 대상 주수는요, 여러 번 해와서 아실 겁니다.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를 빼고 고사 주수를 빼고 수확 불능 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자,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1-1인데요. 이 별표 1-1은 사업의 단감 떫은감뿐만이 아니라 포복자, 밤, 무화과 품목까지 적용되는 표본 주수표예요. 그래서 이 표본 주수표만큼은 우리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쉽습니다. 자, 50주 미만부터 시작을 하죠. 50주부터서 200주까지는 50주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200주 이상은 100주씩 추가가 되죠. 그리고 표본 주수도 한 주씩 추가돼요. 5주부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0주 이상은 17주이고 50주 미만은 5주입니다. 예로 조사 대상 주수가 550주다 할 때 전체 표본 주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이것은 이제 550주일 때는 12주가 되죠. 12주. 자, 보세요. 500주 이상 600주 미만
12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350주인 경우에는 몇 주예요? 10주입니다. 자, 300주 이상 400주 미만은 10주죠. 자, 그래서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대한 전체 표본 주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라목을 보세요. 라목.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여기서 적정 표본 주수는 그 말이에요.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과 품목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 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면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스가루 10년생 조사 대상 주수 100주, 그리고 스가루 20년생 200주, 홍로 10년생 100주, 후지 150주에서 조사 대상 주수가 전체 550주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550주일 때 전체 표본 주수, 전체 표본 주수는 몇 개입니까? 이건 12주라 그랬죠. 12주.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12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자, 적정 표본 주수. 그러니까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적정 표본 주수는 이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자, 이렇게 됩니다.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이 해당 품종 조사 대상 주수, 그러니까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죠. 품수 조사 대상 주수, 전체 조사 대상 주수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가루 10년생을 1번이라 하고, 스가루 20년생을 2번, 홍로 3번, 후지 4번이라고 할 때, 자, 1번부터서 한번 적정 표본 주수를 보겠습니다. 1번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가 몇 주예요? 12주지 않습니까? 12주. 전체 표본 주수 12주요. 12주 곱하기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가 1번 스가루 10년생은 100주입니다. 100주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550주죠. 550주 하니까 얼마입니까?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12주 곱하기 나누기 550이죠. 이것은 2.1818이 나오죠. 2.1818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세 주로 해요. 자, 봅시다. 이 적정 표본 주수 산출 예시, 화면 보세요. 적정 표본 주수 산출 예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그랬어요. 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단 말은 2.1818일 때 세 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2.0181일 때는 이때는 두 주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가 이 0이 아닌 숫자가 있을 때는 올려요. 그러나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인 경우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의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12주 곱하기 두 번째 스가루 20년생 조사 대상 주수 200주죠. 200주 나누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 550주입니다. 550주 하면 계산을 해보면요. 12 곱하기 200주. 200 나누기 550. 4.3636 나오죠. 4.3636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5주가 되죠. 자, 3주이고 5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홍로 10년생이에요. 세 번째 홍로 10년생은 적정 표본 주수는 12주 곱하기 홍로 10년생이 100주죠. 100주 나누기 550 하니까 이건 아까 계산했죠. 2.1818 나오죠. 1818 해서 이것은 세 주입니다. 세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지 10년생. 네 번째 후지 10년생. 후지 10년생의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12주 곱하기 후지 조사 대상 주수 150주 나누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 550주가 되죠. 했을 때 계산해 보면요. 12 곱하기 150 나누기 550 하면 되죠. 3.2727 나옵니다. 그래서 4주가 됩니다. 4주가 되죠. 자, 합하면 얼마입니까? 10, 15, 15주입니다. 15주.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 주수의 합이 몇 개입니까? 합이 15주입니다. 그런데 전체 표본 주수는 아까 몇 주라 했어요? 전체 표본 주수는 12주입니다. 12주보다 크죠? 15주가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과후 차가수를 한번 선정해 봅시다. 좀 이따가요.
자, 마바사목까지 보고 적과후 착과수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표본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하고 선정한 후에 리본을 부착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및 착과수를 조사하고 리본하고 현지 조사표에 조사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자 성명도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을 확인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200의 원인으로 인해 감소한 과실 비율을 조사합니다. 자, 간단한 예시 문제입니다.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적과후 착과수를요. 그런데 보시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인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적과후 착과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표본주 착과수 합계는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조사 대상 주수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140주이고 고사주수 있고 미보상은 고수와 불능주수 있죠. 그러면 실미고수죠. 자, 그랬을 때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입니까? 137주가 되죠. 137주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신랑 20년생의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될까요? 160에서 4주를 빼죠. 그러니까 156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천추 15년생의 조사 대상 주수는 60에서 1주를 빼니까 59주가 됩니다. 이 셋을 합하면 352주가 됩니다. 352주가 돼요. 자, 적정 표본 주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적정 표본 주수, 품종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먼저 전체 표본 주수를 한번 산정해 봅시다. 352주일 때 전체 표본 주수는 몇 주입니까? 전체 표본 주수. 전체 표본 주수는 352주일 때 10주입니다. 10주. 그러면 적정, 그러니까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를 한번 산정해 봐야죠.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 즉 적정 표본 주수입니다. 적정 표본 주수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이제 해당 품종 조사 대상 주수, 그러니까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품수 조사 대상 주수 나누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자, 이러한 계산식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좀 있으면 저절로 그냥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신고 7년생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신고 7년생의 적정 표본 주수는 신고 7년생입니다.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가 10주죠. 10주 곱하기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신고 7년생은 137주 나누기 전체 352주. 352주 계산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10 곱하기 137 나누기 352 하니까 3.8920 이렇게 나옵니다. 3.8920 나가요. 그래서 이것은 4주가 되죠. 적정 표본 주수 4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신랑 20년생입니다. 장신랑 20년생. 이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10주죠. 곱하기 장신랑 조사 대상 주수 156주 나누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 352주입니다. 계산은요. 곱하기 156 나누기 352죠. 자, 4.4318로 나옵니다. 4.4318로 나오니까 5주가 되죠. 5주. 그 다음에 금촌추 세 번째 금촌추 15년생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10주 곱하기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장신랑 15년생 조사 대상 주수 59주죠. 59주 나누기 전체 조사 대상 주수 352주.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1.6761 나옵니다. 1.6761 쭉 나가죠. 그래서 이것은 2주가 돼요. 2주. 자,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9, 11, 11주죠. 11주.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의 합 11주는 전체 표본 주수 10주보다도 크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과후 착과수를 보겠습니다. 자, 적과후 착과수입니다. 이 적과후 착과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적과후 착과수, 품종 수령별 적과후 착과수는 이건 이렇게 합니다. 표본주 1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하면 돼요. 품종 수령별 조사. 그죠? 품수 조사 대상 주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 볼까요? 먼저 신고 7년생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신고 7년 적과후 착과수예요. 적과후 착과수. 신고 7년생 적과후 착과수는 이 신고 7년생의 표본주 1주당 평균 착과수를 구해야죠. 그건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수 하면 그러니까 신고 7년생의 표본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20개 나누기 표본주 4주 하면 이게 표본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예요. 여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137주를 곱하면은 그게 신고 7년생의 적과후 착과수입니다. 그죠? 이게 10960개입니다. 10960개. 자, 두 번째. 장신남 20년생의 적과후 착과수는 장신남 20년생의 표본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를 구하면 됩니다. 즉, 적정 표본주가 5주고 5주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725개예요. 그래서 725 나누기 5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156주 하면은 이게 장신남 20년생 적과후 착과수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22620이 됩니다. 22,620개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촌초 15년생 조사 대상 주수 59주에 대한 적과후 착과수는요. 금촌초 15년생이죠. 이 적과후 착과수는 우선 표본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를 구해야 돼요. 표본주 2주에 대한 착과수가 212개니까 이 212를 둘로 나누면 표본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 못하신 분은 없지요. 표본주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수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212개 나누기 2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59주 하면은 이 계산하면 나오죠.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금천초가 6,254개, 6254개가 됩니다. 이 합계가 얼마냐 그러면요. 합계가 39834개가 됩니다. 39834개. 이렇게 해서 적과후 착과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해 사실 같은 조사부터 봐야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